Money rap. 야, 저기 봐봐, 성인용품 파나 봐. 야, 밖에 콘돔이라고 써있어. 이러면서 야, 우리 가보자. 어머 이게 뭐야, 뭐 어머나 이게 참 망측스러워라, 이런 분들이 더럽다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이따 샤워해 이대로도 나를 안아줘 이렇게 네 품에서 얘기하고파.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에서 성생활용품, 흔히 성인용품숍을 운영하고 있는 38살 강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성인용품점 수원점 그리고 신림점을 하고 있는 창업 1년차 전수아 이상욱입니다. 어떤 친구가 제안을 했었어요. 한국은 성인용품 숍이 좀 어둡기도 하고 좀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좀 칙칙한데 외국 가면 굉장히 막 친화적이고 직원들이 막 애플 매장 간 것처럼 제품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그런 곳이 있다. 근데 너도 그런 거 해보면 어떻겠냐. 그 얘기 듣고 외국의 시장 조사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우선 인간의 3대 욕구 중에 하나인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뭔가 이렇게 음지화되어 있고 약간 숨기려고 하는 분위기인 건데, 이제 그거를 좀 양지로 이끌어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 전부터 관심도 많고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손님들이 있습니다. 딱 이제 들어오면 자기는 아닌 척, 어머 이게 뭐야, 뭐 어머나 이게 참 망측스러워라, 이런 분들이 더럽다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꼭 오시면 막 10분 이상씩 있다가 가세요. 그분들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되게 재밌어 하시고 가시거든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이게 양성화되는 추세니까 이런 것들 그냥 오픈해서 되게 잘 됐습니다. 확실히 선입견은 없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생활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는 가까운 친구하고도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이제 굉장히 개인적인 그 성생활에 관련된 용품을 판매하는 거니까 뭐 주변에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위험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그 전화해서 막 화내시는 분들, 특히 이제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곳에 그런 게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전화해서 뭐 컴플레인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신고하거나 저희 수시로 신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가장 첫 오픈했을 때가 한 1,500 정도 선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놀랐어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와서. 근데 그 뒤로 거의 한 8개월 매출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똑같은 매출을 계속 유지를 했는데 최근에 매출이 조금 이제 천천히 오르고 있고, 평균 최근에는 어쨌든 2천만 원 이상은 나오는데 잘 될 때는 3,500만 원 정도 나올 때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성인용품 창업을 알아볼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마진이 높다. 저희 매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 마진이 높다는 거는 물건을 비싸게 팔아서 마진이 높았던 거고, 좀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마진율을 많이 낮췄거든요. 그래서 뭐 부대 비용 다 하고 하면 뭐 한 30% 정도 남는 것 같아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가게 하나당 한 3,000에서 4,000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비용과 이제 뭐 직원 월급들 제하면 한 1,000만 원 정도씩 남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술과 밤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만나서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웃고 떠들 수 있고, 그리고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리고 거기서 좀 이질감 없이 들어와서 즐길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될 만한 거리를 선정했습니다. 이 위치는 이것도 저는 약간 꼭 여기여야 된다. 성인용품 숍이라고 해서 숨어서 사업을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드러나는 곳, 막 너무 훤히 보이면 쇼핑할 때 프라이버시가 없으니까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녹사평역에서 해방촌 맛집이 많은데 거기를 가려면 여기를 꼭 지나가야 돼요. 저희는 타겟팅이 좀 클리어한 편인데 성생활은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지만 어떤 타겟층보다는 다양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강력한 타겟층은 여성분들이에요. 좀 더 여성분들이 주체적으로 그동안 내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성생활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여성분들을 타겟으로 많이 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소수자분들도 편하게 올 수 있게, 그러니까 조금 다양성을 고려해서 우선 주로 이제 20대 분들이나 뭐 30대 초반 뭐 이런 분들을 타겟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젊은 커플들 아니면은 이제 여성분들 타겟으로 삼았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오셔서 아 정말 좋다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우리 때도 이런 게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게 생겨서 너무 좋다. 가게를 운영하다가 보면 우리 세대랑은 좀 다르게 젊은 세대는 굉장히 흥미있어 하고 재미있어 해요. 뭐 새로운 거 나오면 또 연락을 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종의 이제 데이트 코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성인용품의 특성상 온라인에서는 만져볼 수가 없고 냄새를 맡아볼 수가 없는데, 오프라인에서는 만져볼 수 있고 느껴볼 수 있고 냄새, 향기도 맡아볼 수 있고, 그리고 제품의 특성상 진동도 느낄 수 있고 빨림도 당해볼 수 있고, 그러면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은 매우 밝다고 봅니다. 요즘에 성인용품 샵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처음에 제가 여성이고 성인용품 샵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여성이 성에 관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성을 파는 것과 성인용품 파는 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향후에는 좀 더 사람들이 진짜 뭐 약국 가서 약 사듯이 화장품 가게 가서 화장품 사듯이까지는 안 되겠지만 퍼스널한 제품이니까 그래도 좀 더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생활 속에 이렇게 묻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저희가 이제 막 오픈하고 그때 밖에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저기 봐봐 성인용품 파나 봐, 야 밖에 콘돔이라고 써있어. 이러면서 야, 우리 가보자. 그래서 이미 한 분이 들어오시고 나머지 분이 밖에서 뭘 들어가 그래서 따라 들어오시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다가가서 뭐 이것저것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어머님들이 이날 여기 이제 돈을 개똥 같은 것처럼 이렇게 회비를 모아서 여기 맛집에 오셨나 봐요. 맛집에 오셨다가 이제 2차를 가는 길이었는데 한 어머님이 야 지금 우리 봉투에 돈 얼마 남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그 총무로 보이는 어머님이 봉투에 막 돈을 확인하니까 야 2차 필요 없어. 그냥 여기서 언니 이거 5개 주세요. 그래서 2차 안 가시고 바이브레이터를 5개 사가셨다. 매달 가장 많이 판매된 제품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통계를 내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친환경 콘돔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유기농 젤, 그 다음에 생리컵, 이거는 이제 그 성생활 용품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우머나이저라는 제품 뭐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콘돔이랑 그 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거, 비건 이런 제품을 찾는 거는 그만큼 이제 내 몸에 닿는 거니까 좀 더 깨끗한 제품을 쓰겠다, 이게 하나의 트렌드적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머나이저라는 제품은 혹시 기자님 우머나이저 들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바이브레이터의 일종인데 우머나이저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웬만한 여성분은 1분 안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제품인데 좀 확실한 아이거든요. 20살짜리 아이들도 그거를 와서 꽤 고가인데도 주세요 라고 해서 사가는 그런 제품이에요. 우머나이저를 구매해 가셨던 고객이셨는데, 남자친구랑 그 기계를 쓰려고 이제 했는데 야동을 보면 맨 처음에 경고 문구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끝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정에 달았다. 후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거의 추앙하다시피 뭔가 약간 종교화된, 보통은 여성분들이 쓰는 바이브레이터의 일종인데 이게 어떤 커뮤니티를 통해서 굉장히 반려가전 이런 별명을 가지면서 유명해졌나 봐요. 나라에서 하나씩 지원해줘야 된다 뭐 이런 후기들이 돌면서,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보고 싶다
온라인으로는 만져볼 수가 없으니까 와서 켜보고 뭐 구매하시고 마치 뭐 유니클로 히트텍이 기능성이 좋아서 유행한 것처럼 저희도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런 뭔가 네, 바로 확실한 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 제품이 아마 요즘에 트렌드이지 않나 싶습니다. 장점은 이제 막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그 경쟁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단점은 아직도 조금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특히 이제 연령대가 조금 있으실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성인용품뿐만 아니라 그 사업 자체의 가장 큰 단점이 개인 시간이 없다. 새로운 물건이 또 빨리빨리 들어와야 신상품 소개가 되기 때문에 그럼 또 새로운 물건을 또 저희가 직접 봐야 되고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을 알려면 사람 몸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근데 전문적으로 나이의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이제 큰 단점이라고 하면 성인용품은 수입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 내가 이 제품을 꼭 판매하고 싶다 해도 그 세관에서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불건전하지 않고 위험한 제품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게 좀 단점이에요. 해라. 이제 젊은 분들은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고 이쪽에 있어서는 정말 개방적이기 때문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성인용품을 사업을 하려면 내가 제품이랑 사람 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성향 자체가 편견이 없고 그런 게 꼭 갖추어져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손님들이 왔을 때 내가 그 손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도 해줄 수가 있는 거라서 단순하게 돈이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하는 거면 하지 마라. 돈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지 마라. 근데 나는 성사에 관심이 많고 어떤 내가 돈 이상의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싶다 하면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성인용품점 창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 풀리셨나요? 저는 성인용품점에 대한 편견이 많이 깨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른 궁금하신 업종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불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안녕!